전국이 참 시끌시끌하죠, 그죠? 예, 뭐 어떻게 된 게 지금 현 정권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비대위원장인 정진석이라는 인간은 정진석. 아유 우리 정가수 말고 예, 일본은 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엉터리 얘기를 막 하고 있죠. 우리 조선은요, 일본하고 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침략을 했거든요. 특히 왜구라고 하는 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엄청나게 우리 조선을 많이 침략해 왔는데 전쟁한 적 없다 그래요. 참, 이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라는 인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은 뭐 김일성 주의자를 뽑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 다 공산주의자들이잖아. 다 감옥 가야지. 이게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들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일제고사 그거 왜 칠까요? 애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아니, 저도 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만 시험 치면요 애들 되게 괴로워해요. 시험은 애들 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줄 세워서 결국 득보는 건 누굴까요? 관리자들. 예, 관리자들이죠. 애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줄 세우기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을 끌고 나가는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갈피가 솔직히 잘 안 잡힙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이 사실 국제적으로 보거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혹한 시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중심을 잘못 잡으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우리를 전쟁의 수렁터기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평화거든요. 그런데 왜 평화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자꾸 전쟁의 수렁터기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지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수렁터기로 끌고 가려는 우리 정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끝까지 함께 촛불 들어서 평화의 길로 우리 민족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항상 열심히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는 아무래도 장제국 장이 봐야 되죠? 네? 아, 이거 사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밌게 봤어. 네? 사회 아니, 잘 보십니다. 예뻐요. 됐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아니, 오늘 10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1979년에, 부산에서 전두환, 박정희 반대 시위가 시작됐던, 이른바 이제 부마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18일날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시위가 이제 늘어나요. 옆으로 이제 번져서 마산까지. 그래서 20일, 4일 후엔 마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1979년에 부마항쟁
이제 박정희 몰락을 고아선이 됐던 그런 투쟁이 시작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 유엔에서 정한 식량 안보 기구를 만든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세계 식량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천 농민들 이러고 얘기 들어보면 한국의 농업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다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정부 정책은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최근엔 식량이 무기처럼 되는 거 벌써 오래됐는데, 그만큼 한국의 농업이 중요한 거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802년에 우리나라 3대 절인 합천 1시간 거리에 있는 해인사가 오늘 만들어진 날이래요. 신라 해녕왕 3년 때 만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김천하면 제일 유명한 장소가 뭐예요? 직지사. 네, 직지사. 직지사의 주지를 했던 사명대사가 돌아가신 날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리고 67년에는 신문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북 금능에서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서 42명이 죽었던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명칭이 금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교조 경북 지금 김천 지회가 처음 만들었을 때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교조 경북지부 김천 금능 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과 금능을 같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엔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구속 연장을 결정했어요.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연장을 거부해서 재판부가 다 재판부 거부하고 변호인 다 사퇴하고 그런 날인데, 마침 같은 날 10월 16일 2017년 10월 16일 날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에버트 인권상을 촛불 시민한테 주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박근혜는 재판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촛불을 들었던 한국 시민 전체에게는 인권상을 주기도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880회 10월 16일 이렇게 한 줄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김천 880회 평화촛불이 있었다 이러고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회에 쭉 참가하신 모든 분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매번 사회 보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오늘은 발언자로 모시려고 그래요. 네, 우리 장재호 국장님 발언자로 모시도록,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새롭네요. 오면서 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연배로 보면 저도 기억이 나니까, 촌에 옛날에 마을마다 이렇게 다 집집마다 TV가 없던 시절에 동네에 몇 집 있던 TV 기억나십니까? 다리가 이렇게 4개 달리고 앞에 화면 보호하는 문도 탁 달려있는 그 TV 생각나세요? 네. 네. 흑백 TV인데 그 TV 이름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시절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칼라 TV에 나오고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래층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친구 애들이 좀 어립니다. 걔들 남매가 둘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어쩔 TV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새로 나온 TV인데 우리 강현규 장님 아실랑가 모르겠네. 어쩔 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TV라고 합니다. 참 요즘 세대에 들어보면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참 이 어린 애들이 쓰는 용어가 지금 이 정부에 참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정권에서 흘러나오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쩔 TV, 예. 그냥 집에 가서 TV나 보라고 할 정도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놓고 있을 때에
저는 어린 애들이 하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북한에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쏘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전략 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보수라고 하는, 집권당,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전략 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NPT 탈퇴하면서 본격적인 전 세계적 제재를 받아서 오늘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전 세계로부터 그렇게 경제 제재를 받고 이 동북아에 일본은 뭐 좋다고 쾌재를 부르겠죠. 그죠? 일본과 또 인근 대만 이런 데도 뭐 전략핵을 배치하겠다고 나올 거고 개발해야겠다 나올 거고 참 어처구니 없고 정말 애들 말처럼 어쩔 TV 집에 가서 뭐 TV나 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지가 않는 그런 세대의 차를 빗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적절한지 모르지만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김천에 우리 특히 농소 지역에 우리 많은 암 환자분들이 발생해서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여러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김천시청에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서 상시 측정소를 설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최근에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줄기차게 해온 바로는 상시적으로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월 1회 정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왔다는 거죠.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것보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배포도 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이 믿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이 그 측정 값이 어디서 측정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전자파를 내보내는 기지 안에 그 장비의 상황은 전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가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되고 있지 않는지 어떤 출력으로 가동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이상 없다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핸드폰보다 약하다 이렇게 기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김천시가 직접 장비를 사서 직접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해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국방부에서 이제서 몇 년 지났는데 이제서 나서고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성주에 국방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성주의 주민 대표를 선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성리 어머님들과 성주 주민들이 줄기차게 그 대표가 누구냐, 주민 대표가 누구냐 밝히라고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못 밝힐 것 같다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나 김천에서 행하고 있는 국방부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이거는 다 설치해놓고 공사할 거 공사하고 다 하고 요식행위로만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이렇게 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요식행위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정말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원점에서부터 사드 빼고 다 철수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전략 환경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죠. 해외에도 얼마든지 사드 포대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조사해도 돼요. 전자판. 그죠? 우리가 또 특히나 미국 육군 교범에 나와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정 거리 안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접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몸 구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해가 없답니다. 100m 벗어나면.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참, 이럴 때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쩔 TV. 국방부 아들 보면 차라리 일 안 하고 미국 편에 서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 가서 TV나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과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방부가 정말 어느 나라 국민, 어느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왔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국난 극복을 한 사례보다는 우리 민중들이 발벗고 나서서 직접 해결하거나 회초를 들어서 위정자들을 때렸을 때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임진왜란 때 의병들, 동학 농민혁명 때 우리 농민, 민중들이 일어서서 3.1 만세운동, 4.19 모든 이 역사의 전환점에 최근에는 60만세 그리고 뭐 망하문 촛불 이르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중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왔고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이 탄핵될 때 2017년 3월 10일이죠. 예, 파면되었을 때 아마 그 1년 전만 돌아가서도 우리가 광장에서 구호를 외쳤지만 실제로 파면이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큰 물결이 우리 민중들의 물결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정말 최고의 권력자도 끌어내릴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 본 것처럼 국난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광장에 지금 작은 촛불을 들고 있지만 저는 이 촛불이 작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 크게 더 많은 촛불로 번져나갈 것이고 또 성주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끝까지 그 길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는 정력이다! 사두는 정력이다! 불법 사두 철거하라! 불법 사두 철거하라! 시작! 감사합니다. 네, 새롭죠? 네. 강재욱 국장님이 김천에서 사회 말고 이렇게 연설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서, 그죠? 노래를 하면 돼요? 네, 다음에 노래하는 걸로. 네. 네, 이제, 우리 소성리, 정진석 가수님 모셔서 노래 두 곡 듣고,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다시 한번 모실 거거든요. 우리 정 가수님, 첫 번째도 두 번째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하고는 참 어떤지 내가 참 항상 좀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죠? 노래, 소송이 제 노래 두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기쁘게 부르고 싶은데.
그리 아름다운 곳 그곳에 산들은 돌망돌망 가진 모양으로 빛나네 아름다운 소성리 마을은 왕자들을 키워낸대 끝없이 마음을 이끌어 진리의 인도했네 마침내 한 사람 되어나 구독길 따라서 진리와 평화의 길 열어 많은 사람이 그렇네 소성리 마을은 작은 마을 별들이 아름다운 곳 그곳에 산들은 돌망돌망 가진 모양으로 빛나네 소성리 마을은 작은 마을 별들이 아름다운 곳 그곳에 산들은 올망졸망 가진 모양으로 빛나네 아름다운 땅에 선생목이 들어왔네 성자의 마음은 사람들은 가진 고통 당했네 그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찾아왔네 아름다운 소성리 마을은 그들과 함께 평화진대 소성리는 여전히 아름다워라 평화의 성지로 되어라 만방의 평화 전하네 아이 쭉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숨이 차가지고 예 그러네요. 예 다음 노래는요 뭐더라? 아 여기 있다. 예 우리 이제 월요일은 새벽에 또 그 평화행동 할 거고 이제 또 화요일부터는 또 경찰하고 또 이제 또 한따까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내자는 의미에서 소선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이 연대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리를 잘 버티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다 부르도록 할게요. 힘내자는 의미에서 거듭되는 폭력에도 우린 평화롭다네 하루 또 하루 경투쟁도 이제는 일상이라 하네 불법이라 협박해도 우리는 끄떡없다네 모두가 찾는 평화 우리들도 손에 힘내 주민들도 원불교도 모든 연대단위들도 함께하는 전쟁 속에 평화 열매 맺네 경찰 방패 단단해도 평화전에 진다네 평화로 가는 길에 같은 명도에 왜 없네 힘든 농사일 가운데 또 한 걸음 바쁜 일상사 가운데 또 한 걸음
4일 가운데 또 한 걸음 바쁜 일상사 가운데 또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 한 장 한 장 벽돌되어 쌓이고 서로를 위한 마음은 벽돌 사이 시멘트되어 우리 이 자리에 큰 꿈 걸치네 아픈 역사가 남긴 숙제 발로 가득 안으며 우리 자손들이 돌아올 땅 고향의 맑은 옷들이 평화의 꽃이 뻗뿌리네 평화의 꽃이 뻗뿌리네 예! 너무 잘해요. 정말 노래 좋죠? 네, 정말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부러워. 네, 영진석 우리 가수님 노래 들으면서 구호가 하나 생각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네. 평화의 땅 소성리에 돌멩이 하나 건들지 말고 가난하라. 제가 예전에 이제 민주노총 일하고 이럴 땐 거의 집에서 저녁 먹은 적이 없거든요. 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주말에도 일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김천 이사 온 다음에는 생각해 보니까 하루 세 끼를 아내하고 같이 먹는 게 처음이에요. 평생 결혼한 다음부터도 30몇 년을 이러고 살면서도.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 뭐예요? KBS 6시 내 고향이지. 아, 내 고향을 보시는구나. 생생정보통. 네, 생생정보통을, 이게 팔자에 없이 요새는 저녁 먹을 때 생생정보통을 보게 돼요. 이게 뉴스하기 바로 전이어가지고.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그때 보신 분 있으면 기억나실 텐데, 82 된 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두를 빚은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20살에 결혼해서 10년 만에 남편이 아주 큰 병 걸려서 자녀를 이제 넷 키우는데 큰 딸은 이제 중학교밖에 못 보내고 제대로 못 가리킨 거. 그러니까 평생 그래갖고 지금 며느리랑 같이 하던데 평생 만두를 만든 그 손, 모습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나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내가 울어? 그래갖고 아니 뭐 생생정보통 보다가 왜 우는가 하는데 저는 소성리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 땅의 민중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땅의 민중 모두가 평생 어떤 분은 50년 동안 만두만 만들어요. 평생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남의 옷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만 해요. 어떤 불만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그 힘이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근데 왜 나라 꼬라진 이런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성리에 80 넘은 우리 어머니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이 나오긴 하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고 이제 그래 울으면 알만도 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뉴스 딱 보니까 윤석열 욕하는 거부터 이제 해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못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반평화 정책 그리고 사드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현재 정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될지 대구 대경대책위 대표 평통사 대표인 김찬우 대표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생생정보통 박성문 위원장님 말씀이 더 재밌는데 계속하지 그러죠. 사회자하고 연설자가 따로 구분 대표를 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이 북치고 장구치고 부부간에 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요즘은 내가 좀 발언을 조금 많이 자제하는 편이라서 소승리에서도 제가 사회만 보거든요. 발언은 잘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옷도 좀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 박승민 위원장님은 이제 품성이 착하셔서 TV 보면 눈물을, 나는 요즘 나이 들수록 TV 보면 욕밖에 안 나왔어요. 맨날 우리 사람이 욕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그런 핀잔을 좀 듣고 삽니다. 풍경이 우리 집하고 좀 다르네. 회장님, 우리 이장님 아래 그 김천에 큰 잔치했다면서요? 체육대. 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만에 못 있다는데 뭐. 김천시에 돼지가 뭐 동이 났다고 하도 많이 잡아가. 뭐 어떤 면에는 뭐 7, 8마리 잡고 뭐 농소는 몇 마리 잡았어요? 3마리 좀 약하네. 그리고 내가 줄 잡아서 16개 연동 따지면 한 50마리는 잡아졌을 것 같아, 돼지가. 네, 그래서 오랜만에 축제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사람 많이 모인다. 그래서 거기, 우리 사라드 프랭카드라도 하나 걸고, 유인물이라도 좀 돌려 안 되나, 이렇게 해서 SRF 돌린다 해갖고 제가 참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처럼, 김천 시민들이 다 모여서, 크게 이제 단합을 하고, 축제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또 사드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연설 준비하려고 찾다 보니까 김천에도 한우가 유명한 모이죠. 네. 맞아요. 나는 김천 한우 유명하다는 소리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김천에가 전국 제1의 뭐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 자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우뚝. 예. 한우 브랜드가 우뚝이라 우뚝. 그래서 이제 우뚝. 그래서 우리 소승리의 우리 이종희 위원장님이 우리 사드 빼면 소 한 마리 잡그랬거든요. 예. 김천도 옛날에 1000명씩 모일 때 사드 빼면 소 몇 마리 잡기로 했잖아요. 염소 많이 잡으면 소 내기로 한 사람 예약도 몇 명 되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드 빼고 우리도 이제 우뚝이 한 마리 눕혀서 진짜 우리 군사 집권도 지켜내고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뚝이를 절대 안 잊어봅니다. 김천 한우 뭡니까? 우뚝이 우리 사드 뽑고 우리 자존심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윤석열이가 임기가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접어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앞으로 이제 시작이 6개월이니까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많은 또 걱정을 국민들이 대신 떠안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승민 위원장이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 보내주잖아요. 그 일요일 날은 또 이렇게 뭐 표 이런 거 많이 해갖고 보내주잖아요. 꼼꼼하게 안 보시죠? 진석이 안 본다고 고백하시네. 예.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될 것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바빠서 요즘 신문 같은 거 잘 못 펼치잖아요. 인터넷으로 자기 필요한 뉴스만 검색하고 하는데 우리 박승민 동지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될 그 정치 경제 또 노동 관련 또 우리 민족 문제와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우리 필요한 내용만 딱 이렇게 편집해서 편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올 들어서 북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많이 하잖아요. 몇 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새해부터 따지면은 한 뭐 30번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고 약간 짠.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5월달 이제 취임했으니까 13번 이제 시험 발사했다는데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9번
있었대요. 하긴 요즘은 뭐 발사했다고 그 소식이 귀에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그죠? 요즘은 또 뭐 순항 미사일 뭐 한 번은 또 긴 거 한번 했잖아요. 저쪽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고 그 괌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제 그 시기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8.15 이후에 그 뭐 담대한 뭐 이렇게 구상을 발표하고 나서 얼지 프리덤 실드 방패 훈련 했잖아요. 자유의 방패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나면서부터 해서 자주 쏘기 시작했는데 군사 훈련이 끝나고 또 최근에 또 한미일이 합동으로 로널드 레이건호가 항공모함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부산에 정박했다가 동해안에 가서 일본에 자위대하고 합류해서 동해인근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요격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 미사일 발사에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가 아니고 비행기가 떴잖아요. 편대가 150대가 한꺼번에 떴다잖아요. 그러고 어저께죠. 어제 아래 포를 쏘잖아요. 동해안 서해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70발을 쏘다는데 나는 뭐 군대를 못 갔다 와서 그게 어떤 정도의 뭐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지금 뭐 역대급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래서 좀 윤석열이 들어서고 나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한미일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는 것 말고 지금 동해안에서 뭐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연습은 꼭 북을 겨냥해서 하는 연습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대중국 특히 이제 대만에서의 뭐 위기 상황을 조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기서 중국을 상대로 이제 연습한다 하면은 그 시기 하니까 이제 북을 실험 발사를 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연평도 이렇게 또 북에서 포탄을 쏘고 해서 그때 이제 많은 희생도 있고 했는데 이제 쏘는 거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쏘는 것만 봤지 왜 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안 보는데 자세히 보면은 쏘기 전에 하여튼 뭔 일이 있었던 거라. 이번에도 전방 미군 부대에서 이게 다연장 로켓탄이라 그러죠. 다연장 로켓탄. 그렇게 한 방을 쏘면 여러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세종대왕 때 그 신기전이라고 했죠. 신기전. 그게 그야말로 이제 뭐 신기한 화살이잖아. 화살. 그리고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기 다연장 로켓 본거라. 북한은 장사정포라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발이 나가는 그런 걸 트럭에 이제 싣고 포를 얹어가 쏘면은 한 번에 수십 발이 나가는 이런 이제 다연장 북한에도 로켓포가 있고 미국 무대에서 이거를 한미가 같이 훈련을 했는데 직접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는 이제 뭐 연습이니까 이제 남쪽을 향해서 이제 쏘겠죠. 뭐 북으로 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시간 동안을 하여튼 쏘대. 그 주민들한테 미리 이제 뭐 훈련이 있다고 알렸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북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그럼 미국은 갑자기 그 다연장 로켓을 왜 쏘냐? 북한에서 비행기가 150대 뜨니까 그거 보고 자기들도 훈련했겠지. 또 대응에 대한 훈련하고 또 북은 그걸 보고 또 훈련하고 그게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거는 뭐 사실은 본질은 아닌데 결국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지금 뭐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쌓인 거죠.
우리가 판문점 평양 선언을 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자체가 휴전선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에서 양쪽 10km씩은 사격을 하지 않고 또 해상에서 공중에서 20km 내에서는 비행기가 뜨지 않고 이런 걸 하면서 휴전선 이북에서의 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국도 이렇게 미사일이나 이런 시험 발사를 거의 자제했는데 어쨌든 정권이 새로 바뀌고 윤석열이가 어쨌든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권 순간적인 그런 평화, 거짓 평화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문재인 정권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네. 그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다른 거는 되게 하여튼 욕하고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는 윤석열이가 그대로 이제 돈 따서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준비를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자기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면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군사 훈련 안 해야지. 북한은 남한에서 군사 훈련, 특히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은 거의 북한은 전시체제입니다. 말이 훈련이지. 훈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훈련하는 하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정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힘을 가지려면 뭡니까? 무기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 첨단 무기를 갖춰야 되고, 또 첨단 무기를 갖추면 상대방도 거기에 맞서는 또 무기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군비가 증강되고, 국방 예산이 늘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만큼 다른 교육이든 복지 예산이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철학으로, 정책으로 이것을 세워서 가잖아요. 그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훈련이 있었다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실이 나서 이렇게 여당의 그런 좀 나름대로 스피커 좀 놀리는 사람들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얘기하지.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계속 뻐꾸기를 날리면서 9.19 군사 합의, 91년도에 했던 남북 불가침 및 상호 교류관을 협정하면서 비핵화 선언을 했거든요. 노태우 정권 때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주한미군 내에 있던 전술핵을 철거하고 한반도에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핵이 없다.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기해서 원상 회복해서 전술핵을 갖다 놓자고 주장하고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든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핵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오히려 국내 정치형으로 이제 그런 걸 떠벌리는 거죠. 한미 간의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니까 북도 최근에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북은 핵은 개발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진다. 그러고 우리를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신핵법령을 북한에서 발표했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유사시에 선제 공격을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격화되는 상황. 그래서 한미 간에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런 교조와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사드 같은 무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틈타서 안 그래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성능 개량하는 거 완성했잖아요.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드가 성능 개량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지난 10월 6일 날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사드와 패트리엇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들어가고 나서 5일간 기지에 차량 인부들이 출입을 못 했어요. 출근하지 말아 했대. 그래서 왜 차들이 안 들어가는 애들이 뭐 밤을 새서 피곤해서 안 들어가라 했대.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종의 이런 뭐 설치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이렇게 혹시나 이제 못 믿는 거지. 한국의 인부들도 자기들이 뭐 해서 정보가 새나까 싶어서 철저하게 이제 보안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 뭐겠어요? 중국을 겨냥해서 한다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전방 모드냐, 종말 모드냐 드러나니까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발표 중에 보면은 북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좀 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대중국과 관련된 그걸 미래의 경쟁자라고 해서 가장 자신들의 주된 대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지난주 목요일 날이 소성리 이제 아침에 190번째였거든요. 5월 10 작년 5월 14일부터 우리가 아침 평화행동을 한 게 190번째인데 아마 다음 주 되면 200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뭐 큰 투쟁을 치르고 했지만은 우리 뭐 어느 때보다도 또 주민들이 좀 많이 안정되어 계시고 또 우리 투쟁도 최근에 이제 지난 우리 9월달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뭐 민주노총과 또 진보연대나 평통사의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서 월, 수, 금, 또 화목 이렇게 지금 잘 투쟁의 기조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또 이제 미중 간에 이런 긴장이 이제 격화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평화에 대한 기조들을 또 그런 여문들을 지키면서 조선의 투쟁들을 이어가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김천 촛불이 그야말로 커다란 응원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는요, 정진석 가수님하고 김찬수 대표님 발언 뺄 게 없었어요. 근데, 집회가 어려울 거를 다 알고, 나이하고 지훈이가 와서, 오늘 율동을 한다고 이제 마음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공연 비슷한 준비를 한다 그래요. 자, 나이와 지훈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율동을 아시는 분들 많죠? 아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나와서 같이 하세요. 모두가 잠입은 고요한 아침에 입가에 미소를 가득히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도 가볍게 그댈 향해 걸어가는 나의 하루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이는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만나면 서로를 어색해했었죠. 익숙해짐보다 고마움이 더해요. 그댈 위해 살아가는 나의 하루.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임은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우린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하고 지은이 율동 보니까 그냥 좋고 행복하시죠? 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고, 뭔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가수와 마지막에 다 같이 하려고 했던 노래는 다음에 또 자주 보기 때문에 미루고 이제 집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중에 1998년 10월 16일 날 칠레에 피노체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런던 병원에 있다가 체포된 날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집권하면서 피노체트가 독재하는 동안 3,000명의 진보 인사들, 사회 인사들이 실종되거나 죽었습니다. 독재 기간 동안.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그때 피노체트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1973년 9월 11일 날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칠레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을 했던 아옌데를 처참하게 그 모네다궁을 공격해서 죽이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요. 17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을 죽이거나 실종되거나, 그래서 이게 98년에 피노체트가 체포된 이런 사건은 그런 일을 저지른 경우에 나중에 사법처리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특히 남미 지역은 미국이 CIA가 개입해서 다 좀 괜찮은 사회주의 정권이나 반미 국가가 들었으면 반드시 쿠데타 일으키고 이렇게 해왔어요. 적어도 소련 망하기 전까지. 오늘 마지막엔 73년 9월 11일 날 모네다궁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던 아옌데, 굉장히 긴데 제가 줄여서 읽을게요. 한 1분이면 돼요. 아옌데 대통령이 국영방송으로 마지막에 했던 연설 내용을 공유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분명 여러분께 연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저는 민중의 충성에 제 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만 칠레인들의 소중한 양심에 심어놓은 씨앗들은 일격에 베어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아님을 확신한다고. 저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종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 행위로도武力으로도 사회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드는 건 민중입니다.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을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갖고도 우리한테 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울림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마지막 연설 아니었나 싶어서 오늘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마지막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192차 소송리 평화행동 김천이 담당하는 날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저녁 고생하셨고요. 오늘 880회 김천 평화촛불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외쳤던 구호로 마무리합니다. 싸움하고 평화오라! 싸움하고 평화오라!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